부지쇠하여 현성지 군이 부작하고 학교지 정이 불수하여 교화 능리하고 풍속 퇴폐하니 시즉 유약 공자지 성이라도 이 부독 군사지 위하사 이 행기 정교하실세 우시의 독취 선왕지 법하사 송이 전지하사 이조 후세하시니라. 자, 주나라가 쇠함에 미치어 주나라가 쇠함에 이르러서 현성지 군이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부작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지 정이 학교의 정사가 닦여지지 아니하여 학교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떤 정치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으니까 자본주의적 방식의 교육을 계속 받는 것이 되고 사회주의권은 당연히 사회주의적 그 체제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만큼 정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정교조 문제 나오고 하는 것 등등들도 이렇게 좀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른바 민주주의 사회적 법칙에 의해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항상 이게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때 지금 주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나라가 서주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때 뭐냐면 우리가 춘추 시대라 그런다 그랬죠. 그때 이미 이제 더 이상 성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임금은 볼 수도 없고 학교라고 하는 것도 닦여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춘추 좌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정나라 그러면은 정나라의 정자산 얘기 있었죠. 정나라의 요정나라입니다. 정나라의 가장 어진 재상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자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나라 임금이 자에 해당되겠죠. 그 자에 후손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정자산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때까지도 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학교에서 뭘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주나라 때까지 학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학교라는 게 지금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 학교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다만 뭐 하냐면은 대신들이 조회를 하고 다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 도읍지의 백성들도 이리저리 산책을 하면서 주로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는가 봐요. 이제 빈 공간도 있고 하니까 모여들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은 이런 것도 없죠. 옛날에 복덕방이 그죠? 그 동네 뭐 이른바 여론이다 뭐 정치 왔다 갔다 그런 하는 얘기들인데 그 향교가 이른바 이 학교가 이른바 그 정치 복덕방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자산하고 대부 중에 하나가 이제 조회 끝나고 나서 퇴근길에 이제로 가다가 많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뭔 놈의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부터 시작하니까 그 한쪽에서 듣기에 보자면 뭐냐면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른바 집합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나라에 대해 무슨 일이라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자산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거 둬봤자 저거 있어봤자 사람들이 괜히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죠? 이게 불평불만이나 터트리는 장소가 되는데 이거 차라리 아예 허물어서 없앱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자산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런가? 그렇지 않다. 이른바 언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요. 막 물꼬라고 자 모든 물꼬를 사람의 언로를 다 틀어막으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른바 댐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그저 저수지 만들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제방을 쌓는데 제방을 무조건 다 막지 않는다. 반드시 어느 한쪽을 뭐예요? 물이 계속 흐르도록 놔두더라. 이렇게 조금씩 계속 흘러야 제방이 무너지지를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꽉 막아놨다 그러면 이게 한번 터지면 이 둑이 터지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언로라는 것도 이와 같이 트여줘야지. 만약에 꽉 막혔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다. 왜? 안 들리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저 한번 백성들이 민심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러면 이건 막을 길 없다. 그럼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두자라고 해서 그때 그거입니다. 그래서 닦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학교의 정사,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른바 오륜의 법도, 인륜의 법도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의 정치가 닦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잘못 얘기하면은
그 뭐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뭐 무슨 이데올로기 전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학의 기본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륜의 법도에다가 뜻을 둔 거죠. 그래서 사람 인륜의 법도가 되고 이른바 인성의 회복이 되고 인성의 근본 실천 방법은 바로 오륜의 실천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의 정사가 닦여지지 아니하여서 교화 능리하고 이른바 교화 정치를 교화라 이렇게 표현했죠. 중용에 나오는 거죠. 중용에 뭐 천명지위 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라고 하는 그 교입니다. 이 대학하고 중요하 그래서 반드시 그 표리관계를 이룬다라는 건데요. 그 교화가 이미 업신여기지고 업신여기 능자죠. 이라고 하는 건 상할 이자. 이미 교화가 자, 무슨 놈의 교화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다 상해서 없어지고 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풍속 역시 퇴폐했다라는 거면 다 무너지고 다 썩었으니 이때인즉 이때에 곧 뭐냐면 유약 공자지 성이라도 공자와 같은 이렇게 여기서 공자와 같은 성인이 계시더라도 부득 군사 지휘하사 공자와 같은 성인이 계셨지만은 공자와 같은 분을 알아볼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임금과 스승 그죠 군사의 지위 위치를 얻지 못하여서 이행기 정교하실세 그래서 그 정교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교라고 하지 않고 왜 그냥 기자를 왜 썼을까요? 그 정교. 그 정교라는 그는 뭐예요? 에? 공자보다 옛날 선왕의 그죠? 이른바 성현의 그 정교를 그저 행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독취 선왕지 법하여 그래서 이에 홀로 공자 홀로 예 선왕이라 그러면 성현입니다. 성군입니다. 옛날 하은주 3대 사망이 되고 요순이 되고 선왕의 법도를 취하시어서 법도를 스스로가 취하셔서 송이 전지야사 이걸 늘 외우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선생님 뭐 왜 저기 뭐야 그 공자도 맨날 암송했는데 이때 암송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늘 외우고 항상 제자를 앞에 놓고서는 그대로 외우게 하는 겁니다. 외우게 하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외워서 전수하시어서 2조 후세 하시니라 이로써 후세를 가르치셨느니라 후세 세상들을 위해서 가르치셨느니라 이를테면 약 공예 소위 내칙 제자직 제편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편명들은 전부 다가 오늘날 전하는 예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공자가 뭐냐면은 예경이라고 해서 그 지었던 글로 알려져 있는데 한나라 때 이게 두루두루 유실되죠. 유실되면서 대대래기 소대래기 해가지고서는 이게 나눠지고 몇 편만 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공예편이나 소위편이나 내칙이나 제자직편과 같은 이런 여러 편들은 진실로 소학지류 후에 예자죠. 예요. 그러니까 소학의 지류이면서 남은 남은 것들이고 초학의 그 지류에 남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소류의 한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 차편들은 이 편들은 곧 인소학지 성공하여 이저 태학 명법하니 소학으로 인하여서 공을 이루어서 이로써 대학이라 합시다. 대학의 밝은 법도를 나타냈으니 외유 이극히 규모지 대하며 바깥으로는 그 규모의 큼을 다하였으며 이 내유 이진기 절목지 상자야라 안으로는 그 절목의 상세함을 또 다하였느니라. 다른 것 다 놔두고 여기서 왜 얘기를 왜 들었을까요? 주자가 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대학 자체가 얘기니까 대학 자체가 얘기한 편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중에서는 지금 얘기 속에서는 이러한 그 소학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그 소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뭘 밝히고자 한 거다? 대학의 밝은 법들을 다 밝히고자 다 드러낸 것이라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소학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되고 큰 걸로 들어가면 이제 대학이다 이런 뜻이 대학이다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삼천지도 개막 불문 기설 이언 많은
삼천의 무리들이 다 그 설명을 듣지 않음이 없었건만은 삼천의 무리 누구? 공자 제자를 삼천의 무리라 그러죠. 공자 제자 72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죠? 공자 열전에 보면은 그 72명의 제자들을 쭉 언급하기 때문에 70, 그동의 신통 제자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72제자 그러면 신통 제자, 몸으로 통한 제자 이런 뜻입니다. 몸소 그 공자의 가르침을 통한 제자는 신통 제자 72제자, 70여 제자, 보통 70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여 제자고, 어쨌든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고 할 때는 그때는 삼천 제자입니다. 신통 제자 72제자, 나머지 이제 공자로부터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대략 3,0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 3,000명이, 그죠? 그 3,000명이 대부분이 아마도 그 설명을 듣지 않음이 없는 자가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죠? 다 선생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었겠지만은, 이 증시지 전이, 증시의 전함만이 홀로 듣기 종일세, 홀로 그 으뜸을, 그죠? 그 종주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증시지 전이다 그러면 증시가 증자죠. 그 삼천 제자 가운데 가장, 그죠? 어린 나이에 입문했던 증자만이, 그죠? 증자만이, 증시의 전함만이 홀로 그 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공자의 삼천 제자라 그러면 그 중에는 대부 벼슬을 가진 자도 있고 나름대로 각각의 나라들에서 제법 그저 큰 벼슬짜리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 나름대로를 다 글들을 써서 남겼을 텐데, 그 중에 혹시 누구의 증시지 전이라 그랬죠. 증시의 전함만이, 그죠? 증시의 전함만이 홀로 그 종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홀로 그 종을 얻었다. 그러니까 증시의 전함이다 그러면 증자가 쓴 글만이 이렇게 돼요. 증자가 쓴 글만이 오직 그 종을 얻었다라는 건, 종은 뭐예요? 종주를 얻었다. 바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 사후에 공자 그 문묘에 4명의 제자들을 배양을 했죠. 했을 때 증자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증자를 뭐라고 해요? 공자가 문선왕이 되는 거죠. 자, 왕을 배양을 하면 왕 옆으로 누가 둬요? 좌양우음 해가지고서는 이쪽으로 쭉 두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보면 좌측부터 여기 누구? 안현을 뭐라고 한다? 안현은 공자가 지뢰 복귀에 대해서, 그죠? 그 머지않아서 그저 다시 회복할 진자에서 복성공, 다시 말해서 옛날 성인을 다시 회복한 자에서 복성공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가 증자죠. 증자는 바로 그 종을 얻었다. 그래서 선생님을 종주로 했다 해서 종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종성공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자사가 되는 거죠. 자, 조술문무하시고 하니까 나중에 중용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술성공이라고 했고, 마지막 아성 맹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명의 신유를 쭉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72 이것도 빼놓으니까 68명이죠. 68명의 신유가 쭉 들어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강릉 지역 답사 가신 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두고 바깥에 또 별도로 이제 송나라하고 우리나라 동국 몇 편? 18년이죠. 동국 18년에서 우리나라의 그 선비들 18명, 동국 18년 그 선발할 때는 어마어마한 뭐가 나오겠어요? 각 지방 간의 이 싸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누구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게. 자, 그래서 그 종을 얻었기 때문에 우시에 이에 자기 전의 하여 이발 기의 하신데, 그래서 그 전하는 뜻을 지어서 이로써 그 뜻을 발표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나중에 뒤를 이어봤냐면 맹자가 되는 거죠. 자사와 그 다음에 맹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맹자 모리 기전이 민원하니, 맹자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전국시대 맹자에 이르러서 맹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죠? 맹자가 몰하심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맹자가 몰하심에 이르러서 그 전함이 빠졌으니, 그죠? 세파의 물결 속에 푹 빠져버렸으니 기서의 수존이라.
그 글이 비록 존하지만 그 글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이 지자 선의니라 아는 자가 드물었느니라. 그 글이 존했다라는 건 그 글이 있어서 쓰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을 아는 자는 드물었느니라. 우리가 요즘에도 한글 세대가 되니까 한글 세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죠? 옛날처럼 문맹은 없어졌다 그러죠. 그 문맹이 없어졌다 다 뭐는 가능하다? 다 읽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가동력이라 그러죠. 가동력은 다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안 되더라? 해독. 여기 안 된다 그러는 거죠. 해독이 되고 해득이 되는 거죠. 이른바 그걸 풀이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이제 요 내용을 참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 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 가운데 7, 80%는 주로 거의 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자체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한문은 음과 훈만 가지고 안 되더라라는 거죠. 뜻글자를 뜻글자로 제대로 알아야 이른바 해독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 문맹이 없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맹 못지않게 더 무식한 사회가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글자는 다 읽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 영어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도대체 저게 맨 컴퓨터 용어들 그러잖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동력과 해독력의 문제가 요즘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은 있었지만은 그걸 아는 자가 드물더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도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가 드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주자가 자 그래서 자시이래로 송유 기송 사장지 습기 공이 배어 소하기 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래로 공자가 아니 자 맹자가 죽은 이래로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전국 시대가 마감하고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결국 뭐예요?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신뭐 분서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분서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소규들 이른바 속세 유자들이 이른바 속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속된 그 유자들이 어떻게 되냐? 기송 외운다 이 소리예요.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암기만 하고 뭘 암기한다? 사장이 되는 거죠. 문장과 여러 가지 시가 다시 말해서 그 공자인 논어 무슨 뭐 이때 당시 맹자는 별로 안 외웠을 거고 논어 뭐 대학 중용 그다음에 뭐 서경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예요? 시 이런 말씀들을 다 그저 암송하면서 습기공 그래서 익힌 그 공이 뭐보다는 많았다? 소학보다도 2배나 되었지만은 그죠? 소학 때 공부하는 것보다도 2배나 훨씬 많이 외우고 습득은 했지만은 맞다? 무용하고 쓰지 못하고 씀이 없다 이 소리예요. 쓰지 못하고 공자도 표현했었죠. 공자가 내가 시 300편에 그죠? 송시 300 논어에 나오는 얘기가 시 300편을 외우고도 정사를 맡겼더니 정사에 통달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저 바깥으로 해서 사신으로 보냈더니 그 임금 하나 독대해가지고 제대로 외교 처리조차도 못하더라. 도대체 이거 시 300편 외웠다고 해서 그게 뭐 많이 외웠다고 다 쓸모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독이 중요한 그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독해서 이거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써먹겠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외웠는데 그냥 시 300편을 외우고도 제대로 아무데도 못 써보면은 그 뭐에 써먹겠느냐 뭐하러 외웠느냐 이 소리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유학의 전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서당에 가면 무조건 외워야 되고 못 외웠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그 김홍도의 풍속도 있죠. 회초리 맞는 내용 이런 거 되는데 그래서 2단 그래 이 정도가 써먹을 데가 없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2단 그 다음에 허무, 정멸지, 교기고, 과어, 태학이 무실하고 그래서 대학이라고 했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봅시다. 그 소학보다도 배가 되었지만은 쓸데가 없고 그죠? 쓸데가 없고 그 다음에 2단이라고 맹자 때는 뭐 제자백가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허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은 그저 허무하다. 누구예요? 도가들 그죠? 무의자연이니까 자, 다 헛되고 그 다음에 정멸
이거는 불가가 되는 거죠. 이른바 노블의 무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로 주자가 좋아하는 말이죠. 노블의 무리들, 그죠? 이단과 그래 이단의 여기는 이단의 해야 되겠네. 이단의 허무와 정멸의 가르침이, 그죠? 가르침의 기고 그 높이가 무엇보다도 넘고 대학보다도 넘고 이 대학의 도보다도 훨씬 더 넘고 넘는데도 실지가 없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써야 되는데 세상은 뭐 허무하고 뭐 이 아비도 없고 이른바 우리가 그 맹자로 표현하자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이런 얘기죠. 무분무분에 해당되는 건데 실지가 없고 우리가 가족 생활에서 써야 되는데 가족 생활에 별로 쓸 일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분신의 관계,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쓸모가 없다. 무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지가 없고 기타 권모술수 1이니 그 나머지는 또 뭐냐, 다른 것들은 일절이죠. 권모술수의 일체가 공명지 설하고 권모술수의 일체가 뭐냐면 다 어디로 나가더라? 그냥 공과 이름을 세우는 데만 나아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공부도 했지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이거 나오는 게 뭐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라야 감히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효의 시작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효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나요? 효의 마침은 지금 그 얘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말잖아요. 그죠? 공명만 남더라라는 거죠. 뭐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입신. 나가서 출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벼슬자리라도 하나 맡아. 입신. 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름만 높이면 돼요. 입신. 거 봐요. 지금 이 공명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분명히 효경에는 입신 행도하여 이렇게 되죠. 입신 행도하여서 뭐 한다? 저 이율곡처럼 이현 부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잠깐만. 입신 행도하고 그 다음에 입신 행도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좋아하는 말 뭐예요? 양명이죠. 양명어 후세하여 그 다음에 이로써 뭘 한다? 내가 아니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던 내 부모 이현 뭐예요? 부모라야 뭐 한다? 이게 효지 종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효의 시작을 했는데 종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기껏 지금 내내 공부해놓거든 입신 했더니 양명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에 돈은 없어. 지금 요것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입신해서 뭐 하라? 행도하고 그죠? 이거 하라는데 이거는 싹 없어지고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싹 없어지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 공명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공명의 말에만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래?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부 백가 중기지 류 소위 혹세 무민하고 그리고 나서 그로 끝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 그 다음에 무릇 백가의 여러 그 다음에 지류의 그죠? 지류의 그 썰들이나 가지고서는 그죠? 지류들과 더불어서 소위 혹세무мен하고 이로써 세상을 미혹되게 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충색인의자 이거 역시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인의를 꽉 막는 자들이 그죠? 인의가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는 자들이 우분연 잡주로 기간하여 또한 그 사이에서 그냥 난분분하게 어지럽게 섞여서 나와서 사기 군자로 불행이 부득문 대도지요하고 그 군자로 하여금 그죠? 불행하게도 대도의 요체를 얻어듣지 못하게 하고 그죠? 아예 자기들만 하는 게 아예 모든 이것 도까지를 다 끊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나선 또 그 소인들로 하여금 불행히도 부둥몽지 치지택하여 그래서 지극한 다스림의 은택을 입지 못하게 하여서 회맹비색하고 그죠?
어둡고 어두워서 그죠? 그 다음에 막힐 비자로 일단 해석해야 되겠죠. 비색 아닐 부자가 아니라 일단 막힐 주역의 괴명으로 읽을 때는 비라고 읽습니다. 그래 비색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회명이라 그러면은 그죠? 소인배들로 하여금 소인배들이 아니라 소인들로 하여금 소인들을 계속 깨우쳐서 가르침의 은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지극한 가르침의 은택을 몽자는 꿈몽자, 이불몽자, 입힐몽자, 가르칠몽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지극한 가르침의 은택을 입게 그죠? 얻어 입지 못하게 하여서 다 어떻게 돼요? 봉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어둡게 하여서 다 봉사가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색 다 꽉 막히게 하였고 그것이 또 반복 침고하여 계속 반복돼 가지고 그죠? 계속 반복되어서 더욱더 고질병이 되게 하여서 마침내는 어디에까지 이르더라? 2급 5계지 쇠의 괴란이 그거이니라. 5계라고 하는 것은 5나라의 끄트머리가 되는 거니까 옛날 나라들의 가운데서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가 내가 스스로 이 나라들의 내가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후당 후량, 후당, 후진, 후안, 후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5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라고 할 때는 막내 끝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5호 16국의 시대 이런 거 되고 위진남북조 시기 5호 16국의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5계의 그 쇠함, 그죠? 세상에 그 쇠하는 데 미치어서는 괴란이 무너지고 어지러움이 아주 극해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인의 도가 딱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세상은 더욱더 그죠? 이른바 오로지 권모술수만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느니라. 세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다행히도 천운순환하여 무왕불복일세 송덕융성하여 치교휴명하니 그래도 주자는 자기네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세웁니다. 어쨌든 이른바 이런 학문들이 융성할 수 있게 했던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천운이 세상이 돌고 돌아서 천운순환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돌고 돌아서 하늘의 천도의 운행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순환하여서 무왕불복일세 갔다가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송나라 때의 덕이 융성하여서 치교휴명하니 다 가르침의 교화가 아름답고 밝으니 우시에 이에 하남정시 양부자 출하사 하남정시의 두 스승께서 일어나시어서 정시 누구예요? 정호정이죠. 명도선생과 하나도 이천선생이죠. 이 두 선생께서 나오시어서 이유의 접호 맹시지 전하사 맹시의 전함을 접하고서 실시 존신 차편이 표장지하시며 실로 처음으로 이 편들을 진실로 높이고 이것을 두루 세상에 드러내시어서 표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밝게 했다니까 드러내시었으며 기우의 차기 간편하여 이윽고 또한 그 편에 간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얘기하는 거죠. 책 편집된 거니까 그 책들을 그 다음에 차례대로 내시어서 발기 귀추 연후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될 건지를 밝힌 뒤에 고자 태학 교인지 법과 옛날에 태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법과 성경 현전지치 옛날 그 다음에 성인이 쓰신 글을 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쓴 글을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현전이라 그랬죠. 경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과 성인들이 쓰신 경과 현인들이 지으신 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르침이 찬연부명어 세하니 찬연하게 다시 세상에 밝혀졌으니 수의 희지 불민이나 모름지기 희 주의 자기 이름입니다. 희 내가 그죠? 내가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역행 사숙이 여유문헌이니라 다행히도 사숙하여서 누구를 이른바 정부자 그죠? 정씨 두 선생을 사숙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옛 성인들의 그죠? 성경 현전을 남몰래 그죠? 스스로 간에 남몰래 익히어서 더불어서 또 들음이 있었느니라. 두루두루 이제 다른 이런 법들과 어울리면서 또 들음이 있었느니라.
고기 위석한데 그래서 그 글듬을 살펴보건대 유피 방 실일세 오히려 잘못 잃어버리고 그죠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이로 이로써 만기 고루하고 체이집지하며 내가 스스로 고루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고루한 사람인지 그죠 내 스스로도 고루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걸 그죠 캐내고 그 다음에 이걸 편집하였으며 간역 절부 이하여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또한 가만히 내 뜻을 거기다가 붙여서 보기 권략하여 그리고 나서 그 빠지고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여서 이건 지금 뭐냐면은 고기 위석헌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 대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 중에 방실 놓치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루함만을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뭐예요? 고루과문이라는 말 나오죠. 원래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고루함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뽑아내고 또 편집하여서 그 다음에 또 내 뜻까지 붙여서 보기 권략 빠지고 생략된 부분을 보충했다. 그래서 보궐장을 두었다 이 소리입니다. 대학에 제5장인가 4장에 보궐장을 두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우지 군자하노니 군자를 뒤에 오는 군자를 기다리노니 극지 참유죠. 극지 참유 무소 도죄나 지극히 그저 그 도망갈 죄 그저 도죄나 도망갈 바의 죄가 참유가 뭐예요? 아주 지극히 참남되어서 도망갈 바가 뭐예요? 저긴데 도망갈 곳이 그저 도망갈 곳조차도 없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국가 화민 성속지 의와 그러나 국가가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풍속들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학자들이 수기치인의 그 방법에 대해 방법과 관해서는 즉 미필무소 보훈이라 비록 반틀림없이 조금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그저 도망갈 죄가 그저 있어도 내가 도망갈 방법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쨌든 이런 두 부분 국가가 화민성속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자들이 수기치인 하는 데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내 이 글이 만큼이라도 도움되는 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순이 기후 2월 갑자의 신안주의는 서하노라. 그래서 그 순남송 때 효종 그죠? 16년 그러니까 1189년 2월 갑자일에 주의. 옛날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신안주씨가 되는 거죠. 지역 출신이라는 게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이거를 서문을 지었노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쭉 정리가 되는데요. 그 대학 장구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나머지는 뭐 쭉 보고 앞에서 이미 우리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면은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주자의 장구본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읽으니까 쭉 해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함의 제친민의 제지어지선이라 쭉 읽고 그 다음에 쭉 읽고 보면은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33쪽 자 전문 경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문을 몇 절로 나누면 7절이 되는 거죠. 제가 경문 7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읽고 기본이 나니 말지자 부이며 기후자 박이오 이기소 박자 후 옛날 사람들은 후할리라고 거기다 뭐라냐 후자 제가 고본에서는 설명 안 되고 후 뒤에다가 어떻게 붙이냐 후 하리 이렇게 토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 박자의 후하리라고 하는 그 박해야 되는데 두텁게 할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그거 빼버렸습니다. 요즘 말로는 오히려 어려우니까. 그래서 후할리 미지 유한이라 박하게 할자 그죠 후하게 할자 잊지 않느니라 라고 해놓고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첫 번째 줄 맨 끝에 그러니까 기본인 아니말 지자 부이며 기소 후자 박이오 이기소 박자 후할리 미지 유야라 우는 경일장이니 경일장이라 대체로 이렇게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중요하니까 봐드릴게요. 우는 경일장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고의 왈 극명덕이라며 태갑의 왈 고시명명이라며 쭉 읽고 다시 넘어가서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1-4라고 하는 것은 명명덕장이라 붙이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그 네 번째 문장 개 자명야니라 해놓고 나서 우는 전지수장이니 성명명덕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탕지 반명의 왈 해서 2-04 그 다음 페이지에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우는 전지이장이니 석신민이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읽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읽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133쪽에 거기 몇 가지는 봐야 될 게 있으니까요. 주자가 이와 같이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중간에 해놓고 나서 자 우는 경일장이니 개 공자지연이 증자술지요 이전 10장 즉 증자지의니 이 문인 기지야라. 지난번에 살짝 읽긴 했는데 대개 공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공자의 말씀을 또 증자가 서술했고 그 전한 여기 나머지 밑에는 전 10장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경문 1장 경문 1장인데 몇 절로 이루어졌냐면은 7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명덕장 그 다음에 신민장 그 다음에 지어지선장하고 그리고 난 뒤 쭉 해서 이제 수신제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전 10장인즉 전 10장은 증자의 뜻이니 증자가 펴려고 했던 뜻이니 그것을 누가 문인이 기진이라 그죠 문인들이 증자의 제자들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는 증자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닌 증자의 문인이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주자의 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본은 파유 잠옷 받자죠. 착간하니 구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고본대학을 얘기합니다. 잠옷 어지럽게 섞여진 것이 있으니 간이다 그러면 책이죠. 착자는 섞일 착자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글들이 옛날에는 책이라는 것이 주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죽끈이 끊어지고 하면서 분서 사건 나고 나서 그러니까 진시황제의 분서 사건을 맞이하면서 유생들이 뭐냐면 벽 속에다 다 감췄죠 책들을.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전하는 바가 없다가 나중에 발견된 걸 봤는데 이 주간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책들이 착간됐다 이렇게 표현해 뒤섞여져 있어서 그래서 금인 정자 소정하고 이제 지금 정자가 고정한 바가 있고 고정한 바로 인하고 그 다음에 이갱 다시 갱자 고경문하여 다시 경문을 고찰하여서 라고 하는 요 내용은 중간에 주자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한나라 때 그죠 한나라 때 정리된 이른바 얘기 정의에 이 정리된 고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청나라 때는 오히려 이걸 빼버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정현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이르러서 공영달까지 달았던 얘기 정의의 해석들을 무시한다 이 소리예요. 무시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몇 분하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그대로 따온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된 것은 맞지 않는다.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아예 그 얘기조차가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지금 정자 선생께서 뭐냐면은 이것을 고정한 바로 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것을 경문들을 살펴서 고찰했고 그리고 별도로 서차 여좌하니라. 그래서 별도로 그 순서를 아래 그 왼쪽처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내가 지금 아래처럼 쭉 다시 펴놨다 이 소리입니다. 펴느니라. 그 다음에 범전문은 자빈경전하여 무릇 여기에 있는 전문이라 라고 하는 것. 전문은 그 밑에 있는 전문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끝까지입니다. 앞에 나온 7장은 7절은 경문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10장은 다 자빈경전 경전에 그저 섞여서 경전에서 섞여서 막 섞여진 것을 인용하여서 그래서 양무통기나 그죠 그러나 멀도로 그 전체적인 그 별이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본대학에 있는 것들은 그죠 너무 섞여서 착간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시 했다. 그렇지만 얼핏 보면은 그저 통기가 없는 것 같다. 별이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해놨기 때문에 물리가 그죠 문장의 이치가 서로 간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혈맥이 다시 그죠 관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 글이 다시 살아나서 심천시종이 깊고 얕음이 그죠 깊고 얕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위 정밀하니 지극히 정밀해졌으니 숙독상미하고 아주 깊숙이 그저 읽으면서 자세하게 맛보고 구당 견지하니 그저 오래도록 마땅히 보아야 하니 금부진성년이라. 이제 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못하니까 오랜 동안 침적 완색하면서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자의 이 글들이 오늘날까지 그저 이어지면서 우리는 오로지 아는 것은 장구본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앞에다 고본대학을 펴놨고 고본대학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석들이 뒤바뀐 내용까지를 아마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에서 쭉 그 다음에 주자가 이렇게 쭉 써놓고요. 아까 읽는 방법은 설명드렸죠. 우는 뭐 전지 몇 장이니 뭐뭐를 해석했습니다 라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읽었다라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한번 또 계속 볼까요? 자 5장 139쪽부터 139쪽 요거는 보셔야 되죠. 중요한 거 138쪽과 139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주자가 내가 스스로 보니까 이거 빠지고 대략 생략되고 빠진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전문사장에서 그 밑에 보면은 4-01에 자왈 청송이 오유인예나 필야 사무송호 인정하시니 무정자 부득 기진사는 대외 민진이 차위지 본인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장 그대로 다 생략해보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01이 차위 지본이라 5-02 차위 지지지안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뭐냐 다소 이게 통기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없던 우리가 그 삼강령 8조목 개념으로 돼 있는데 본말이라 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느닷없이 갖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 4장에 나오는 이것을 스스로가 뭐냐면 이건 본말장이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쓸 때 정자 같은 경우는 연문이라 라고 2번 들어간 것을 그냥 연문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그 5장 그죠? 5장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경물치지장이라 해서 2문장을 이렇게 딱 둔 겁니다. 그러면은 본말장이라 라고 하는 그 해석을 보면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읽은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우는 전지 사장이니 석 본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차장은 구본 오제 지어 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원래 구본이다 그러면은 고본에 그죠? 고본에는 잘못해서 지어지 신이라고 하는 그죠? 지어 신이라고 하는 아래에 잘못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지난번에 이건 봤으니까 이따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본말장이라 그랬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요.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인 부자 지연하여 부자의 말씀을 인용하. 이때 부자는 공자죠. 앞에서 자활이니까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언 말씀하였다. 뭘 말했냐면 성인은 능사 무실지인으로 불감 진기 헛한지 사하니 그죠? 무실지인 그죠? 실지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그 허탈한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개아지 명덕이 나의 밝은 덕이 기명이면 능이 밝으면 자연히 유의 외복 민지 심지라 자연히 백성들의 그 심지를 그죠 두렵게 해서 복종케 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송부대 정의 자모야라. 송사는 그죠 송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관어 차원컨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건대 가히 지본지 본말지 선후라. 그래서 본말의 선후를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이걸 뭐라고 했다? 본말장이라. 이렇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소선우면 직근도이라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이제 본말장을 이렇게 두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본말이라는 게 뭐예요? 사유, 물류, 본말하고 그죠?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직근도이라. 그래서 물건의 본말이라 이 뜻이 여기서 본말장이다 이런 게 별도로 이렇게 뽑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거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제 5장에 보면 차위지본이라 차위지지지하라. 그 다음에 뭘 읽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했던 게 우는, 그 다음 앞주에 보면은 그죠? 우는 자, 혹시 글자 참 잘 몰라서 건너뛴다고 저한테 불평불만 많으신 분들 많은데, 자, 굵은 글씨는 자 이제 경문에 해당되고 밑에 있는 해석이죠. 해석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는 전지 5장이니, 다시 말해 전문 5장이니 개석 경물 치지지 의의 금망이라. 뭐라고 하는지 알죠? 오른쪽은 그죠? 오른쪽에다 옛날 글이 이렇게 쓰니까 그죠? 오른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제가 해석은 아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는 뭐 아래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전에 5장이니 경물치지의 뜻을 해석했으나 금망이라. 지금은 그 밑에 분명히 다른 글들이 더 달려야 되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가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밑에 같이 이렇게 한 장 갖다 붙였습니다. 다 그거 보면은 차장, 이거는 이제 옛분들은 그래서 이 오로지 주자의 장구본을 외우다 보니까 어디까지 외웠느냐,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를 싹 다 외워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별로 경물치에서 보궐장이라고 해가지고 보궐장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차장은 구본통 하장하니 오제 경문지 하라. 그죠? 구본에서는 바로 아랫장과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잘못해서 그 경문 아래에 있느니라 해놓고 간인가요? 잠깐만 보자. 일치기 틈틈이 간상 절취 정자지의 하여. 내가 틈틈이 있죠. 틈틈이 일찍이 가만히 정작해서 그 해석하신 뜻을 취하여서 이 보지왈 이로써 보충하여 말하기를 해서 이게 바로 보궐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 가로쳐 놓고 왈해서 소위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를 뭐냐면 보궐장이라 그래서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요 문장도 달달달달 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게 소위 치지 제 경물자는 이른바 치지, 그죠? 알을 이루는 것이 물건을 바로잡는데, 물건에 이른다. 그죠? 물건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은 욕치 오지 지인된, 그죠? 내가, 그죠? 나의 알을 이루고자 할진된 제 증물이 궁기리야라. 곧 뭐냐면은 물건에 나아가서, 직자는 나아갈 직자죠. 물건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연구함이라, 다 해야 함이라. 개 인심지 영은 막불유지요. 대개가 사람의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움은 알지 못함이 있지 아니하고, 이 천하지 물은 막불유리엄마는, 천하의 물건은 다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건만은, 아까 유물유칙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천생증민하시니 유물유칙이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없건만은 유어리에, 그런데 오직 이치에 있어서 유미궁고로, 이치에 관해서는 그저 궁구함을 다하지 못함이 있으므로 기유부진예라. 그래서 기치, 그 알미 다하지 못함이 있느니라. 이로써 태학시 교회, 태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필사학자로 즉 범천하지물하여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곧 무릇 천하의 물건에, 직자는 나아가게 하여서 나아갈 직자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필사학자로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무릇 천하의 물건에 나아가게 하여서 막불 인기 이지지리 이궁지하여 이미 그저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더욱 궁구함으로 인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먼저 이미 이치를 알고서 그리고 나서 더욱 궁구토록 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 구지어 기극하니, 그래서 그 지극함에 이르도록, 그 지극함에 이르기를 구하니 지어 용력 구이 일단에, 그래서 힘을 쓰음에 오래됨에 이르러서, 힘을 쓰는데 오래됨에 이르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 다음에 화련 관통 언즉 중물지 표리 정조
무부도의 오심지 전체 대용이 무불명일이니.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이 중요한 거죠. 내 힘을 다해서 힘을 용력지구, 힘을 써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오래도록 힘을 쓰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봤더니 화련관통하게, 그죠? 환하게 갑자기 쫙 통하더라라는 거죠. 화련관통언 즉, 그래, 화련관통하다면은 어느 날 모든 물건들의 표리와 정조함이 무불도, 그죠? 이르지 아니함이 없어서 오심 전체 대용이 내 마음의 전체의 크게 쓰임이 무불명언이라 이러니, 그죠? 밝아지지 아니함이 없으리니 이것이 바로 뭐다? 경물이며, 이것이 물격이며, 물건이 그 다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알매 지극함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궐장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 주자가 어쨌든 간에 나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봐라. 그리고 오로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아침 화련관통한다 해서, 이 주자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도 화련관통입니다. 그러니까 침잠 완색하다 보면 어느 날 화련관통해지더라.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치지가 되는 거죠. 내가 알을 이루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지가 되는 것이 되고, 알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용력, 힘을 다해서, 용력지구 그랬죠. 오래도록 힘을 다하게 되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단의 화련관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물건에 다가가는 거죠. 내가 먼저 물건에 나아갔는데 어느 날 화련관통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격이 되는 거죠. 물건을 보면은 저거 물건이 뭐다라고 보기만 해도 탁탁탁탁 알게 되더라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이름하여서 유명한 보궐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시 성의장 이렇게 나가고 6-01, 6-02, 6-03 쭉 넘어가다가 142쪽에 가보면은 자, 부윤오교 덕윤신이라 신광체반하라니 고로 군자는 필성계인이라 라고 해놓고 그 앞주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거 읽어야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는 전지육장이니 석성이라. 그래서 이걸 성의장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 7장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 어디에요? 144쪽에 보면은 차위수신이 재정기심이니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읽는다? 우는 전지 7장이니 석정심수심이라. 여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또 8장에서 그 다음 8-03에서 끝나죠. 차위 신불수면 불가이체 기간이라 라고 했고, 우는 전지 8장이니 석수신제가라. 그 다음에 9장도 쭉 넘어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148쪽. 그죠? 차위 치국이 제제기간이라 해서 우는 전지 9장 하니. 이거 잘못했죠. 전지 9장이니 뭐예요? 제가 치국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몇 절까지 돼 있느냐면은 23절까지 돼 있죠. 23절까지 돼 있고 158쪽 앞주의 세 번째 줄 처음에 우는 전지 10장이니 석치국 평천하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주자의 장구본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역시 장구본은 장구본대로 몇 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산 선생 착강보정본 한번 대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비교한 비교표 대략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